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지가 아주 비상한 기사를 한 꼭지 실었는데 유럽과 미국의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죠. 이걸 고스란히 인정하는, 그것도 뭐 현재 진행형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포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이 됐죠. 바로 IMF, 우리가 늘 1997년의 악몽을 떠올리면서 한국을 한 차례 핥히고 간 외환위기의 몸서리를 떨어야 했던, 거의 한국 경제는 1997년을 전후로 경제적 구조의 이전과 이후를 나뉠 만큼 엄청난 후폭풍의 경제 아사 상태를 만들었던 이 최대의 위기였다고 말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수가 있는 건데, 바로 IMF, 그것도 본부에서 나온 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최초로 유럽이 석 달 전부터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새로운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고 몸부림을 쳤죠. 이번에도 첫 번째 금리 인하에 이어서 두 번째 금리 인하 0.25% 내렸지만 여전히 유럽 경기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도리어 인플레이션 위협이 더 가중이 되고 있고요. 성장률도 셀프 디스, 스스로 낮춰야 할 만큼 엄청난 위기감을 증폭을 시키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ECB, 유럽중앙은행이 미국 연준의 제롬 파월처럼 비둘기 날개짓 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뿌려주면서 뭔가 시장을 호의적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는 면도 많지 싶은데, 유럽은 확실히 뭔가 왕관 분위기가 있어. 앞에서 멘트를 쳐줘도 워낙 국민성이 투명한 이 시스템 속에서 경제 구조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다 드러나잖아. 결국 그렇게 아무리 매파, 비둘기파 나눠가면서 양념을 쳐도 바로바로 지표가 나오는 경제 구조라서 이걸 그냥 제스처에 가까운 말로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완고한 시스템 때문에 리더가 그냥 마음에 있는 소리 그냥 막 지르는 스타일의 발언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IMF 본부에서 공식적인 연설이죠. 크리스틴 리가르드 유럽은행 ECB 총재가 지금 현재 상황의 경제 체제는 1920년대 대공황을 초래한 그 시대의 압력에 버금가는 균열 양상에 직면해 있다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도대체 1920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지금 2024년이 그 당시와 유사한 이 균열 양상에 진입을 했다는, 그것도 유럽은행 총재가 이렇게 심각한 발언까지 한 것일까요? 1920년대 대공황 진앙지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지금 2024년도 역시도 모든 금융의 기준점은 역시 미국이라는 사실. 미국의 헛기침 하나가 전 세계 금융시장 자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이 블랙홀과 같이 빨아들일 수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진 그런 금융시장이라 볼 수가 있죠. 1929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니 전리품을 나눠 갖는 것도 잿더미가 된 적국에서 얻을 게 뭐가 다 있겠습니까? 당연히 전쟁으로 인한 경제 불안 요소가 극에 달하면서 너무 화폐 가치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 금본위제라 해서 통화의 표준 단위가 금으로 매겨지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그러나 금속 화폐의 한계는 너무 불편하죠. 가치가 떡나게 되기 시작하니까 처치불가한 금속 덩어리가 된 건데, 심지어 금본위제라 해서 통화의 표준 단위가 금으로 매겨지기도 했는데, 그러나 금속 화폐의 한계는 너무 불편하죠. 가치가 떡나게 되기 시작하니까 처치불가한 금속 덩어리. 더욱더 화폐 가치가 급속히 하락하자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 지표와 따로 노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냥 그대로 화폐 가치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났죠. 결정적인 건 미국 주식이 대폭락 사태에 맞으면서 거의 절정에 이르게 됐는데, 아직도 정확한 대공황의 원인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경기 침체가 찾아왔었습니다. 지금도 아주 좀 비슷한 국면으로 가는 듯 보이고요. 지금 4년여 동안 금리를 동결시킨 이유가 바로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인데, 이번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0.5% 내린 것도 겨우겨우 눈치 보면서 비컷을 시도한 건데, 이게 바로 증시에 선반영되지 못하고 튕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침체에 대한 공포가 살얼음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더욱더 그 두께가 두꺼워지는 한겨울이 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 미국 증시가 최대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건데,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증시가 대폭적으로 살아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건데 어제 나스닥 상황을 봐도 뭔가 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지난주 증시를 번쩍 들어올릴 호재가 한두 개였습니까? 일단 미국의 빅컷, 어찌 보면 파격적이라 할 만큼의 대폭적인 금리 인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 나스닥은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연준이 침체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인데 역시 침체 국면을 인정하는 꼴이 아니겠느냐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게 하는 그런 빅컷으로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이 다음날 미국 실업 청구 건수가 예상치 23만 건보다 적게 나오는 21만 9천으로 하회했습니다. 그러니 증시가 곧바로 반응이 다시 나스닥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호재니까. 이렇게 두 가지 호재라면 어찌 보면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엔 주말장에 가서 하락으로 장세를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건 이렇게 결정적인 호재까지도 흡수를 못해. 이미 금리 인하는 기대 심리로 선반영이 다 됐고 게다가 침체 국면의 경기가 금리 하나로 살아날 기미가 별로 보이지가 않죠. 침체는 아니라고 손절하지만 앞으로 나올 고용지표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사실 자체가 앞으로 있을 증시의 폭락까지도 올 수 있는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ECB, 유럽은행 총재가 IMF 본부에서 경제 대공황을 언급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아주 비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이 무리한 예측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역시 불안정성,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릴레이로 터져나올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중앙은행이 이걸 통제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만큼의 상당한 반격의 힘을 가해 올 것이라는 것도 이후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에서의 대격변이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경제 대위기의 조짐이 슬슬 보이는 시점에서도 한국 부동산은 여전히 맹렬히 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피니시 라인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끝도 없는 반등, 상승, 대세로 굳어져 가던 시장이 최근에 폭증하는 대출 문제 때문에 18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 산성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자칫 외적을 막아내는 산성이 아니라 안으로 무너져 버리는 산사태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시중은행 금리 부분 강화 그리고 DSR 2단계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전히 기준금리 이번에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집값은 다시 올라갈 것으로 잔뜩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지금 한국적 상황에선 금리를 2년간 2% 격차로 미국과 벌어져 있는 금리 인하와 같은 효과를 톡톡히 누린 시장이 바로 부동산 시장 아닙니까? 이미 금리 인하 효과와 같은 상황 맞이했던 거고 이 때문에 지난 두 달간의 집값이 세계 경제 고금리 상황에서도 저리에 시중은행 대출 물고 매수세가 엄청난 공격적 동선을 보여줬던 거고요. 약발이 이제 다 해가는 시점인데 이렇게 저공비행했던 금리의 고도를 다시 낮춘다? 이건 거의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많죠. 결국 지금까지 부채로 달려온 집값 전환점이었는데 이걸 다시 부채 위에 부채를 쌓는 그런 문을 열어준다는 건 결국 셀프 디스에 불과한 인하 수순이 될 건데 거의 부동산 시장은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 아주 많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동안 그렇게 부채의 힘으로 집값이 한참 위로 끌어올려진 줄 알았는데 결국 8월달 뚜껑 열어보니까 서울 아파트값 그동안 폭등이다 뭐다 엄청난 상승 날개를 펼친 것으로 나타났는가 싶었는데 8월은 서울이 마이너스 4.5, 수도권은 마이너스 4.4 하락한 것으로 고스란히 지표 자체가 확실히 꺾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원은 1.27% 올랐다는 지표 나온 것도 서로 간에 지표를 잡는 이 시간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인데 확실히 이후에 집값 궤적이 선반영된 중개사협회 지표를 고스란히 따라올 가능성 높은 걸로 봐서 앞으로 하락세는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 실체가 없는 집값 상승세라는 말들이 하반기 지나면서 고스란히 지표로 그 현실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오른다, 상승이다, 대세다 라고 외친 말들이 그냥 부동산 시장에서 나오는 호가처럼 부르는 게 값인 것처럼 앞으로의 부동산 장세도 그냥 호가 장세였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 장세, 이것도 무서운 거거든. 집주인들이 호가로 버티는 것도
자기들이 부르는 게 집값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쉴드처럼 호가 방어벽을 치는 건데, 시장의 궤적 역시도 희망 궤적이 되어버리면 정말 정확한 궤적의 집값 지표는 실종이 되어버리는 거라. 그래서 지금까지 실수요자들이 2달간 정말 집요하리만큼 집을 찾았던 원인도 바로 앞으로 뭐 집값 무진장 오르니까 지금 사두는 게 가장 싸게 사는 지름길이라는 이상한 관측을 하게 해서 그냥 무대뽀로 대출 끌어와서 집을 사려 했던 물결이 쓰나미가 된 거고, 당연히 뭐 대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가니까 한 달에 10조에 가까운 대출이 8월 달에 실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엔 약간 떨어져 있던 집값들이 자극을 받은 건 당연한 거고요. 호가 장세가 무조건 그때그때 부르는 값으로 시장 장세를 형성하게 되니까 이건 뭐 실거래상에서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입으로 아무 말 대잔치 하게 되는 꼴로 호가상에서 집값이 오른 걸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뭐 실제로는 집값이 지지부진한데 불장의 모습을 띌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잘 구분을 하시라. 지금은 호가 장세, 희망 장세 2달간 이어진 이후의 국면이고, 이게 이제 딜레이된 지표들, 집값 하락세가 본격 시작되는 국면을 알리면서 지표들이 꺾이는 추세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준금리 인하를 의미 있게 받아들일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건 뭐 영끌하신 분들이 마지막 보루로 이제 그 부담스러운 대출 이자 조금은 누그러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에서 나오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시중은행 분위기로 봐서는 뭐 이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시중은행도 개인 대출로 인한 이자 수익의 극대화라는 수익 창출 창구는 열었지만 상대적으로 이자도 못 내는 일명 뭐 좀비 기업이라 불리는 기업에 151조를 대출을 해준 건전성 부분에서 타격을 받을 만한 핸디캡도 있어서 이게 또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위기감이 생기고 있죠. 전체적으로 따져도 모든 대출 금액의 32%나 된다 하니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실 대출이 있다는 건 그만큼 한계 기업이 말 그대로 한계에 봉착을 한 거고, 고용, 투자, 노동 세 가지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빌려간 돈을 제때 갚지도 못하는, 심지어 뭐 이자도 못 내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 이 내수 부진이라는 것도 개인의 빚 문제, 기업의 빚 문제가 그냥 똘똘마리가 돼서 개인에게 있어서는 소비, 기업에게 있어서는 생산이라는 부분이 딱 렉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값이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초반에 말씀드린 IMF 본부에서 유럽은행 총재가 헛말을 한 게 아닙니다. 특히 한국은 자산시장의 위기감까지 덧붙여가고 있으니까 세계 경제의 침체가 가속화되는 일이 급격하게 터지게 된다면 엊그제 비스, 국제결제은행의 경고대로 대외 의존도,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부채 문제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의 자산 가치는 한순간에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IMF 본부에서 나온 이 말은 아마 아주 상징적인 올해 연말을 지나 내년으로 이어지는 시점에선 분수령을 분명히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 상황 준비, 대비, 채비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확실히 분위기 쎄하게 돌아가고 있죠. 정말 디테일하게 잘 살펴서 최대한 무리하지 않는 게 실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MF 본부에서 말이 그냥 뭐 허당으로 들을 말이 아닌 것은 급격한 세계 경제의 대변화가 올 것으로 보이고, 이 와중에 부동산 쪽 부채 증가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최대 자산 시장의 대변곡점이 찾아올 수 있는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뻔뻔한 복덕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